아는 사람을 해외에서 만나면 더 반가운 법입니다. 아마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도 이번 아시안컵에서 갑작스럽게 만난 한국 취재진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8일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베트남은 이라크에게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죠. 경기 직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감독은 회견장을 둘러본 뒤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자신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준 한국 취재진들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베트남 팬들은 자국의 아시안컵 경기를 많이 찾아 응원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파견된 취재진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대회 개막부터 벤통호 취재를 위해 UAE를 찾은 10여 명의 한국 취재진은 베트남 경기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조별리그 2차전 베트남과 이란 맞대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박 감독에게 질문을 한 기자 절반 이상이 한국 취재진이었습니다. 여하튼 박 감독은 한국 취재진이 대거 베트남 경기에 온 것에 흡족한 모양입니다. 이라크전 직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취재진에게 질문 기회가 좀처럼 돌아가지 않자 조직위원회 직원에게 직접 질문 기회를 주라는 이야기를 전할 정도로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박 감독은 기자회견이 끝나면 단상에서 내려와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눈을 맞춥니다. 1차전 직후에는 먼 곳까지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남겼고 2차전 직후에는 계속 오니깐 지잖아요라면서 애정이 담긴 볼멘 소리를 남기고 유유히 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아시안컵에서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취재진들은 조별리그 1에서 2차전의 경우 한국 경기가 열린 다음날 베트남 경기가 개최돼서 두 경기 모두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조별리그 최종전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이 각각 중국과 예멘을 상대로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경기를 치릅니다. 그래서 한국 취재진은 베트남 경기의 현장 취재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기에서 베트남이 승리를 거두면 와일드카드 6개 조 3위 가운데 상위 4개 팀로 16강 진출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박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줄곧 승승장구해 왔기 때문이죠. 사실 박항서는 패배가 익숙지 않는 팀입니다. 그래도 박 감독은 중동의 강호 이라크와 이란을 상대로 패하긴 했지만 이제는 베트남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박 감독을 아시안컵 현장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베트남이 16강에 진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박 감독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연패를 당하면서 2019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탈락 위기에 몰렸다. 베트남은 12일 이하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의 알라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의 2019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0대2로 완패했다. 이라크와의 1차전 2-3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무릎을 꿇은 베트남은 승점 0골 득실 3으로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른 예멘 1패 승점 0 골득실 -5의 골득실에서 앞서 3위를 마크했다. 베트남은 오는 17일 펼쳐지는 예멘과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예멘과의 첫 경기에서 5대0 승리를 거뒀던 이란은 2연승을 기록, 승점 6으로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지었다.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란은 경기 시작부터 측면과 중앙을 모두 활용한 공격을 펼치면서 경기를 주도했다. 베트남은 공격을 펼칠 때에도 최종 수비 3명이 올라오지 않고
수비 진영을 구축하는 등 후방을 두껍게 하는 5백으로 나섰다. 베트남은 이란 공격을 막아낸 뒤 걷어내는데 제대로 된 역습도 펼치지 못했다. 줄기차게 공격을 이어가던 이란은 전반 38분 선제 득점에 성공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사이드 고도스가 연결한 크로스를 사르다르 아즈문이 헤딩 슈팅을 시도, 베트남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에도 이란은 경기를 리드했지만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전반전을 마쳤다. 베트남은 후반전 들어 응웬 반토안을 넣으면서 공격을 강화했다. 반토안의 투입 후 베트남은 공격에 활기를 띠었고 후반 7분 응웬, 콩부엉이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했다. 그러나 콩부엉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에 막혀 아쉬움을 남겼다. 베트남이 기세를 높이자 카를로스 케이로스 이란 감독은 후반 19분 아흐마드 누로라니 마흐디 토라비를 투입하면서 흐름을 끊었다. 두 명이 들어오면서 흐름을 가져온 이란은 후반 24분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교체 투입은 성공적이었다. 첫 골을 넣은 아즈문이 베트남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에서 두 명을 제치고 왼발 슈팅을 시도,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케이로스 감독은 후반 34분 아즈문을 벤치로 불러들이는 등 여유있게 경기를 운영, 두 골차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란의 높은 벽을 넘기는 어려웠다. 박항서 60 감독의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12일 오후 현지 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알나히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우승후보 이란한테 0대2로 졌다. 1차전에서 이라크한테 2대3 역전패를 당했던 베트남은 2연패를 당해 16강 진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베트남은 예멘과의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무조건 이겨야 16강을 바라볼 수 있다. 1차전에서 예멘을 5대0으로 누른 이란은 베트남까지 꺾고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6개의 조에서 1, 2위를 차지한 12개 팀과 각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16강에 오른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26위로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높은 이란은 이날 랭킹 100위 베트남을 맞아 4-1-4-1 포메이션을 구사하며 낙승을 거뒀다. 베트남은 수비에 중점을 둔 5-4-1 전술로 맞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공점유율은 68%에서 32%, 슈팅 수는 15유효 5-5 유효 1호, 이란이 압도적으로 앞섰다. 이란은 이날 러시아 루빈 카잔에서 뛰는 사르다르 아즈문 24가 전반 38분 헤딩으로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24분 추가골을 터뜨리며 베트남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최전방 공격수인 아즈문은 조별리그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3골째를 기록했다. 이날 박항서 감독과 이란의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은 심판의 반칙 판정을 놓고 서로 말싸움을 벌이는 등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승승장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던 박항서의 제동을 건 팀은 이라크였다. 지난 8일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경기에서 이라크에 2대3으로 패했다. 이전 다른 대회까지 포함해서 18경기 동안 이어오던 무패 행진을 마감했다. 이날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한 수위로 꼽히는 이라크를 상대로 분전을 펼쳤다. 경기 막판까지 2대2의 스코어를 유지하며 무승부로 승점을 챙기는 희망을 엿보았으나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이라크의 역전골로 결국 패배했다. 16강 진출을 희망하는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조 3위를 기록해야 와일드카드의 기회라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다음 상대는 이란, 아시아 최강으로 꼽히는 팀 중 하나다. 승점 한 점이 중요한 상황이다.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항서 감독은 이란의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은 10년 가까이 이란을 이끌었다. 현재 아시아에서 이란이 가장 강한 팀이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영리하고 창의적이며 경험이 풍부하다. 그러면서 이란은 기술적으로도 전술적으로나 매우 강하다. 그래도 이란이 더 경험이 풍부할지는 모르나 베트남은 젊음의 힘을 가지고 있다. 높은 집중력과 결단력으로 베트남 선수들이 이 도전 이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베트남과 이란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2차전 경기는 12일 저녁 8시 한국 시각부터 시작된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어젯밤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UAE 아시안컵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승후보인 이란에 0대2로 패했습니다. 1차전에서 이라크에 2대3 역전패를 당한 베트남은 2연패에 빠져 16강 진출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각각 2연승을 거둬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59년 만에 우승컵을 노리고 있는 우리나라는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조 1위 자리를 놓고 오는 16일 중국과 격돌할 예정입니다.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